얘들아 반가워. 음, 쌤 이야기는 들리느니? 대답을 해줘도 되고 채팅창에 남겨줘도 돼. 네, 잘 들려요. 효원이구나. 효원이 어떻게 보냈어? 오늘. 저 집에서 그냥 공부하고 있었어요. 이거 잘했네. 야, 너희들 왜 그거는 안 하는데 너? 온라인 도서관 온도 그거 했는데 너희들 한다 했잖아. 안 하더라. 응? 참여했어. 주영이는 참여한 거 맞아. 어, 그래. 자, 그러면 음, 우리 빨리 진행하자. 그리고 우리 다음번에 너희들 이번 끝나고 나서 다음에도 기본 이론 강의를 들을 거니? 다시. 언니는 어때? 독서실에 있으면 채팅창에 남겨줘도 돼. 듣겠습니다. 그래. 그리하면 이 다음에는 우리 할 때 그렇게 할 거야. 이제 기출 문제를 우리 이번에 필기 노트를 가지고 복습을 해서 필기 노트로 복습하는 것보다는 기출 문제를 좀 더 많이 풀어줄까 생각 중인데 그거 어때 너희들? 수업 시간에 물어봤더니 여러분 대체적으로 뭐 좀 긍정적인 반응이었던 것 같은데. 좋은 것 같습니다. 그치. 알겠다. 그러면 일단은 그렇게 하는 걸로 한번 해볼게. 알겠다. 자, 그러면 일단 들어갈게. 이제 바로 우리 하자. 기출 문제를 이 다음에는 좀 더 많이 푸는 걸로 그렇게 한번 해볼게. 내일 온라인 도서관은 다시 한번 더 계속적으로 하고자 하는 생각은 있는데 이것도 너희들 채팅창에 한번 남겨줘 봐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진행을 했으면 하는지 너희들 의견도 있으면 아니면 개인적으로 내한테 톡을 보내도 되고 아니면 채팅창에 남겨줘도 좋겠고. 자, 그러면 또 오늘 한번 볼게. 자, 그러면 우리 채팅창에 너희들이 설명 듣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바로 남기면 쌤이 채팅창 바로 확인해가지고 바로 답을 해줄게. 자, 이제 증거조사하고 이의신청, 증거조사 이의신청 공판심의 특징 이거 우리가 나갔던 건데 여기서부터 했잖아. 증거조사 이의신청 및 공판심리의 특징. 자, 이 부분 이제 해나가도록 하자. 이 부분은 했다, 그지? 이 부분은 했고 이제 공판심리 특징 나가면 돼. 그 특징에 괜찮아, 언제가? 자, 자 여기 이제 계속 한다. 자, 공판심리의 특칙부터 나갔는데 여기서부터 우리가 나갔다, 그지? 공판심리의 특칙. 이 공판심리의 특칙부터 나갔는데 특칙에는 변론의 병합분리 재개라는 게 먼저 있었다, 그지? 변론의 병합분리 재개는 직권 신청할 수 있다는 것만 기억하면 돼. 법원에 직권도 되고 검사표는 신청도 되고 신청 있는 경우에 병합분리 재개를 꼭 해야 되는 건 아니고 할 수 있다라고 했다, 그지? 이런 것들 기억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공판델타 정지하고 갱신. 이것은 이제 B급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어서 한번 봐야 되는데, 이 정지 사유 그리고 갱신 사유가 있다, 그지? 정지하고 갱신의 차이는 정지는 공판델타가 진행해 나가다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잠깐 멈춰. 그리고 그 사유가 없어지면 남아있는 절차 진행하는 거고, 갱신은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라고 했잖아. 그러면 정지가 되는 사유들, 여러분 우리 다 공부했던 건데 법관 빼달라고 신청을 하면은 법관 뺄지 말지를 결정할 때까지 정지되겠지. 그다음 공장 변경. 그러면 심판 대상이 바뀐다는 거니까 방어 전략을 짤 때까지 정지를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공장 변경. 이 직권 청구 정지할 수 있다야. 그래서 여기는 임의적이야, 임의적. 임의적. 그다음 피고인이 심신상실과 질병, 병에 걸렸다는 거지. 그러면 병 나을 때까지, 맞도록 올 때까지 정지를 해야 되겠지, 그렇지? 그다음 토지관할의 병합심리 신청, 관할 지정 이전 신청. 토지관할의 병합심리 신청은 쉽게 생각하면 돼. 토지관할의 병합심리 신청. 제가 만약에요, 내가 만약에요,
부산에서 범죄를 범하고 저 밑에 제주도에서 범죄를 범했다. 둘 다 폭행이야. 그럼 제주지방법원 단독과 부산지방법원 단독에 들어가 있을 때 내가 제주나 부산을 오고 가면서 재판받기 너무 번거롭단 말이야. 그래서 한 곳에서 모아달라고 재판을 병합심리를 신청했다고. 이런 경우에는 일단은 공판 절차를 정지할 수밖에 없겠다, 그지? 이제 부산이든 제주든 공판 절차를 정지하는 거야. 이런 것들이고. 재심 청구의 경합은 이건 뒤에 가서 우리 재심 절차를 좀 알아야 되니까 지금 할 수는 없어. 자, 위헌법률 심판 제청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뭐냐면 내가 만약에 성매매를 했다고 기소가 됐다 생각해 볼게.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는 성매매가 이제 위헌 아니냐 말이지. 그래서 위헌법률 심사 제청 신청을 하면 법원이 위헌법률 심사를 제청을 해. 그러면 지금 이 성매매 사건 있잖아. 성매매 특별법 위반 사건. 이거는 일단 정지를 하는 거란 말이야. 정지 사유 다 됐고. 갱신 사유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다시 진행한다는 거지. 다시 갱자에 새로운 신자니까. 자, 이거는 어떤 경우에 왜 판사가 경질됐대. 판사가 바뀌면 처음부터 다시 갈 필요가 있잖아. 그치? 판사가 경질된 경우. 그동안에 진행됐던 것을 바뀐 판사는 모르니까 처음부터 다시 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 간이공판 절차가 취소됐을 때 간단한 공판 절차에 문제가 있어서 취소를 했다는 거야. 통상 공판 절차로 처음부터 다시 갈 필요가 있고. 심신상실로 공판 절차가 전개됐대. 심신상실로 이 경우에는 언제 심신상실 상태가 왔는지 몰라. 그리고 심신상실 상태에서는 했던 진술을 기억도 못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다시 처음부터 할 필요가 있겠지. 그다음에 4번에 국민참여재판에서 새로운 배심원에 참여해. 새롭게 배심원이 참여했대. 그 배심원도 나중에 유죄무죄 판단해야 되는데 알아야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롭게 배심원이 참여하면 공판 절차를 갱신을 한다는 거지. 됐죠? 여기까지 이해했을까? 너희들 말을 해도 되고 지금 채팅창에 남겨도 돼. 네. 오케이. 새 목소리는 정확하게 또릿또릿하게 잘 들리는 거지? 네, 잘 들려요. 화면도 좋고, 그지? 네. 네. 오케이. 알았어요. 그다음 이제 간이공판 절차 있는데 이거는 A급이야. 이건 되게 중요해. 간이공판 절차. 간이공판 절차는 이건 어떤 거냐면 간단한 공판 절차인데 간이공판 절차는 자백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피고인이 자백을 했대. 여기 봐봐. 피고인이 자백을 했대. 자백을 하면 이 검사하고 다툼이 없잖아요. 지금 검사는 요런 범죄를 범했다 처벌해달라는 거고 피고인도 내가 범죄 범했으니까 나 콩밥 먹여달라고 하는 건데 다툼이 없으니까 재판을 질질 끌 필요가 없잖아요. 좀 빨리 진행해서 빨리 끝내겠다는 거. 이게 말 그대로 간단한 공판 절차, 간이 공판 절차가 되겠죠. 그래도 간이 공판이라 하더라도 재판은 우리나라는 하거든요. 미국은 기소사실 인부제도라고 해서 인정해버리면 바로 유죄고 이제 미국은 배심 재판하거든요. 배심원들이 유죄 판결을 한 거로 봐요. 그리고 바로 양형 절차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고 간단한 공판 절차로 넘어갈 수 있게끔 1973년에 이제 도입을 했어요. 근데 이 간단하게 재판을 빨리 끝내기 위해서는 증거 재판을 하는 거니까 증거가 쉽게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증거로서의 자격 조건을 완화시킵니다. 원래 증거로서의 자격 조건, 증거 능력은요. 이렇게 세 가지 이것이 엄격하게 그 자격 요건을 제한하는데 간이 공판의 경우는 세 번째 관문이 없어져요. 그래서 즉법하게 수된 증거 그리고 이 자백의 경우에는 임의성이 인정된다면 바로 증거 능력이 인정돼서 들어와요. 전문 증거도 법칙에 바로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전문 증거는 증거를 못한다는 전문 법칙이 적용이 안 돼요. 그리고 들어온 증거를 조사할 때 법이 정한 방법이 아니고요. 법이 정한 방법은 인정은 교호신문이죠. 서정은 낭고열, 물정은 제시인데 이 방법 안 해도 돼요. 어떤 방법을 한다고요? 상당한 방법으로 조사합니다. 상당한 방법이라는 것은 우리 공개재판의 원칙상 당사자나 방청인이 알 수 있을 정도면 상당한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을 빨리 끝내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증거법은 있잖아요. 증거법은 이 증거능력하고 증명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증명력 제한이 완화되지는 않아요. 증명력 제한이 완화되지 않아요. 그래서 증명력 먼저 첫 번째가 자유심정주의 이거 그대로 적용되고요. 간이공판의 경우에도 자유롭게 심정 형성해 재판해요. 그리고 간이공판의 경우에 자백만 가지고 유죄를 못 때려요. 자백의 경우에는 이 자백의 진실성을 뒷받침해 줄 만한 보강 증거는 있어야 돼요. 이 자백 보강 법칙 이거는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은 우리 이번 주에 공부를 할 겁니다. 됐죠. 간이공판은 달라지는 점이 뭐라고요? 증거능력 제한이 완화가 된다는 건 전문 법칙이 적용이 안 돼요. 또 하나 증거조사 방법이 간단하게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상당하다 인정하는 방법으로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 이거 한번 해볼게요. 자백을 했을 때 간이공판 넘어간다 했는데 그 자백의 개념이
우리 자백 개념이 피고인 지위에서 해야 된다 했죠?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기 피고인 지위에서 해야 되고요. 그다음 공판기일에 공판정에서 법관을 상대로 하나의 범죄를 전부 인정해야 돼. 조각사 일정하면 안 돼요. 이게 간이공판 요건으로서의 자백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간이공판 요건으로서의 자백과 비교되는 자백이 하나 있죠? 뭔데요? 우리 증거법상의 자백 있잖아요. 증거법상의 자백, 자백 배제 법칙 여기 있잖아요. 자백 배제 법칙 할 때 여기 자백 있죠? 그다음에 색깔을 다르게 할게요. 여기에 자백 배제 법칙 할 때 자백 있죠? 자백 배제 법칙 할 때 자백 있죠? 그다음에 여기 자백 보강 법칙 할 때 자백 있죠? 이게 우리 증거법상의 자백이 되는 거예요. 증거법상 자백 개념은 이 손 안에 제가 이야기했는데요. 뭔데? 뭔데요? 지위 불문, 시기 불문, 장소 불문, 형식 상대방 다 불문. 하나의 범죄는 일반 인정해도 된다 했죠. 조각사 입장에도 되고요. 자, 그러면 간이공판 요건으로서 자백하고 증거법상의 자백이 확연히 달라요. 그죠? 비교 한번 해볼게요. 간이공판, 일단 증거법, 자백 배제 법칙, 자백 보강 법칙 할 때 자백. 자, 간이공판 요건 자백. 자, 지위는 피고인, 여기는 불문. 자, 공판기일, 이거는 불문. 공판정, 이거는 불문. 그다음 법관을 상대로 이거는 상대방 형식 불문. 하나의 범죄에 전부 인정이 돼요. 조각사 일정하면 안 돼요. 근데 이거는 일반 인정도 되고 조각사 일정해도 되죠. 이렇게 확연히 개념이 다르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됐어요? 대답 네, 좀 해라. 이해했어요. 그래. 야, 너희들 정말 입 열기 어렵다. 쌤 이러다가 뭐 완전 넘어가겠어. 자, 그다음에 자, 이제 간이공판 절차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온 세세한 내용들 보죠. 간이공판 절차는 1심만 됩니다. 1심 간의 사건. 1심에 쓰면 돼요. 자, 항소심, 상고심 이거 여기서는 안 돼요. 그리고 1심은 단독과 합의가 있죠. 단독 합의 불문입니다. 다 돼요. 그리고 이제 자백은요. 이거 앞에 그 개념 잡았죠. 피고인, 법인이라면 법인의 대표가 되겠고요. 전부 인정이에요. 조각사유 주장하면. 유죄를 자인하는 진술은 필요 없어요. 유죄를 스스로 인정까지는 필요 없어요. 조각사유만 주장하지 않으면 돼요. 구승효과 해당성 인정하고 가만히 있어 자백이고요. 물론 이래도 되죠. 이 범죄는 구승효과 해당성 위법성 책임이니까 구승효과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 내가. 그리고 그 행위 위법하다 책임이 있다 이렇게도 되고요. 물론. 그런데 구승효과에 해당하는 행위를 인정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위법성과 책임은 추정이 되니까 자백에 해당되는 거예요. 실체적 경합범은 이제 일부만 자백했을 때, 그 경합범 중에 일부 범죄만 자백했을 때, 그 범죄만 가리공판 넘어갈 수도 있겠죠. 자백한 공사실. 그런데 일제 있죠, 일제. 일제는 일부 자백, 일부 강공이 되느냐? 안 돼요. 안 돼요. 됐죠? 그리고 공판정에서 해야 되고요. 수사 절차나 공판 준비 절차의 자백은 안 돼요. 그리고 자백은 신빙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 오늘 부산에 대구에 우리 오늘 특강했잖아요. 그거 마치고 내려오자마자 지금 바로 하는 거예요. 지금 밥도 못 먹었어요. 연기입니다, 연기. 밥 잠깐 먹고 들어가라고 와이프가 그리 하는 것을 그래도 안 돼. 학생들만 사야 돼. 하면서 들어왔습니다. 잘했죠? 감동입니다. 맞나? 너 연기력 장난 아니다. 우리 소동공 그만두고 연기. 난 나중에 이제 어느 시점이 되면 연기해보고 싶어. 연기. 그리고 좀 어설프도 이제 우리 그런 말 같은 데 보면 연극하는 데 있잖아. 어르신들. 그게 참 돼가지고 연극 같은 게 보고 싶다. 다양한 어떤 삶들을 갖다 연출해 보는 거니까 엄청 재밌을 것 같은데. 아니 나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 하여튼 그게 문제야 문제. 자, 계속할게요. 지금 시간 없는데. 여러분, 이 간이공판 개시는요, 할 수 있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거.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거고요. 간이공판 개시할 때는 검사의 의견 있죠. 검사의 의견. 이건 들을 필요가 없어요. 없고. 그리고 간이공판 개시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 안 됩니다. 불복 안 돼요. 항고 안 돼요. 법원이 하는 여러 개의 결정이 있는데 대부분 결정은 불복이 안 됩니다. 그 다음 들어갈게요. 자, 간이공판은 어떤 특색을 갖고 있다고요? 정거능력 제한이 완화가 됩니다. 정거능력 제한은 앞번에 3개의 관문이 엄격하게 그 정거능력 제한을 하고 있다 했잖아요. 위수형 배제법칙, 자백 배제법칙, 전문법칙. 그 중에서 전할 전자에 들을 문자, hearsay evidence라고 하는데요. 전에 들은 증거는 증거를 못한다는 거예요. 실용성이 떨어지니까. 근데 어차피 자백을 했잖아요. 그러면 실용성이 좀 떨어지는 증거도 가지고 들어와도 되겠죠. 그래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아요. 가리공판의 경우에는 어차피 자백을 했기 때문에 전에 들은 증거로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런데 여러분, 자백 배려법칙, 이법수입 증거배법칙, 자백 보강법칙은 그대로 적용돼요. 이 증거법칙인데 증거법칙 5개가 있습니다. 증거능력에 3개. 앞으로 기억나십니까? 미수형 배려법칙, 자백 배려법칙, 전문법칙. 그다음 증명력에 2개. 자유심정주의, 자백 보강법칙. 이 5개 중에서 우리 증거법칙 있잖아요. 딱 1개가 간이공판엔 적용이 안 돼요. 전문법칙 됐죠? 그 다음에 증거조사 방식이 간여됩니다. 상당하다 인정하는 방법으로 조사하면 돼요. 상당하다 인정하는 방법. 생략은 안 됩니다. 생략은 안 돼요. 상당하다 인정하는 방법. 법이 정한 엄격한 증거조사 방법 필요 없어요. 엄격한 증거조사라는 것은 인적은 뭐 우리가 신문, 교우신문이고요. 서청은 낭고열, 낭독 내용고지 열람료. 물적은 제시잖아요. 그런 엄격한 증거조사는 필요 없거든요. 상당하다 인정하는 방법을 조사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적용이 되는 조사 방법. 아무리 간이공판이라 하더라도 통사의 공판 절차와 똑같이 적용되는 게 있다고요. 이게 뭐냐면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권, 그리고 증거조사의 참여권, 증거조사해달라고 하는 신청권, 증인의 경우에 선서하는 것. 이거는 통사의 공판 절차하고 똑같이 적용됩니다. 똑같이 적용됩니다. 됐죠? 그래서 이참신선 이렇게 두 문자를 기억해도 좋아요. 이참신선한 두 문자다. 이렇게. 자, 취소입니다. 검사 의견을 들어야 돼요. 취소는 여러분 검사 의견을 들어야 돼요. 여기 검사 의견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취소 결정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취소 결정해야 돼요. 자백이 신빙할 수 없다라고 인정이 되는 경우, 그리고 간이공파동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때 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되고요. 반드시 취소해야 돼요. 이때 공파 절차를 갱신하는 겁니다. 갱신, 공파 절차를 갱신. 처음부터 다시 한다는 거죠. 공파 절차 갱신. 됐죠? 다만요, 지금까지 진행한 간이한 절차에 대해서 아무도 이의가 없다는 거예요.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데에는 갱신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 여러분 좀 잡고 있으면 되죠. 되셨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간이공판? 네. 저 독서실에 있는 친구들, 도서관에 있는 친구들은 여기다 채팅창에 남겨줘도 좋아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민참여재판 들어갈게요. 국민참여재판은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재판의 모습은 이런 재판이잖아요. 여기 법관 앉아 있고 검사 앉아 있고 피고인, 변호인, 증인석 이런 재판을 봤잖아요. 이게 통상재판입니다. 근데 국민참여재판은요. 국민참여재판은 바로 이런 거죠. 여기 배심원이 앉아 있는 여기 배심원이요. 배심원. 이 배심원의 결혼에 대비해서 이 예비 이네들이 참여하는 재판입니다. 근데 나머지는 똑같아요. 여러분 나머지는 똑같아요. 여기 검사 있고 법관 있고 피고인, 변호인, 증인. 여기도 보세요. 검사 있고 피고인 있고 변호인 있고 증인. 이거 다 똑같죠. 그렇죠. 근데 이네가 참여한다는 거. 요 참여한다는 거. 이게 특색이죠. 이게 국민참여재판입니다. 국민참여재판에서는 이제 보는 것이 이제 대상 사건들 보는 거죠. 대상 사건들. 그리고 이제 배심원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국민참여재판을 준비하는 거, 그다음에 심리하는 거, 선고하는 거. 근데 이 내용들은 여러분, 여기 통사의 공판 절차에 똑같이 있거든요. 근데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것만 증거만 하시면 돼요. 일단 대상 사건하고 배심은 어떻게 선정되는지 이 부분에 초점을 두시면 돼서 들어가기 앞서서 여기 이제 재판 청구권 있잖아요. 이 재판 청구권 여기 보세요. 재판 청구권 색깔을 바꿔볼까요? 이 재판 청구권. 여기 재판 청구권 있죠. 재판 청구권. 헌법 27조 1항에 있습니다. 헌법 27조 1항의 재판 청구권. 이것이 지금 이 직업법관에 한 통상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는 건지 아니면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까지도 포함하는 것인지 이 부분인데요. 이 재판을 받을 권리, 재판 청구권은 이거죠. 직업법관에 한 통상재판을 받을 권리만 의미하는 거고요. 자, 이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민참여재판 받을 권리가 헌법 27조 1항에서 보장되는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호 범위에 들어가지는 않아요. 됐죠? 이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들어가서 대상 사건, 배심원 이런 것들 한번 살펴보죠. 야, 이 채팅창에 외모가 연예인이십니다. 이렇게 했는데 주영아, 너 이 뻥치지 마라 너. 샘 닮아가서 어느 순간 뻥만 늘고 그러면 안 돼. 이런 거는 배우면 안 돼. 샘은 강의가 거의 예술 아니냐? 아무도 대답이 없어요. 맞습니다. 아니에요, 아버님. 야, 그냥 너희들 쉬어라. 쉬고 다음에 보자. 몇 년 뒤에 보자.
하지 마세요. 자, 봅시다 계속. 이제 우리 바빠 죽겠는데 지금 헛소리 오늘 계속 따라하고 계속 하네요 계속. 예, 국민참여재판은 여러분 이렇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은 그 배심원이 심판하는 재판이 배심원이 심판하는 재판요. 그리고 1심만 돼요. 1심, 2심은 안 돼요. 3심 안 돼요. 1심만 돼요. 1심 중에 합의부 사건만 돼요. 합의부 사건. 근데 단독 사건이지만 합의부가 심판하기로 결정을 하면 이게 합의부 심판 사건이 돼요. 이것을 재정 합의 사건이라고 합니다. 재정 합의 사건도 포함이 되는 거죠. 됐죠? 피고인이 원하지 않거나 배제 결정을 하면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대상 사건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아요. 또 원한다고 해도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을 할 수 없는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뭐 배심원이나 예비 배심원의 생명, 신체, 재산의 침해 우려가 있어서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하지 못할 염려가 있을 때는 하지 않거든요. 이때 하는 게 배제 결정입니다. 이 배제 결정을 하면 국참은 하지 않아요. 그렇죠? 피고인이 원하지 않거나 배제 결정이 있으면 하지 않아요. 그리고 처음에는 국참 대상 사건이었고 피고인이 원한다고 했고 그리고 국참을 진행합니다. 하다가 공소장이 변경돼가지고 우리 공장 변경 공부했잖아요. 대상 사건이 아닌 사건으로 바뀌었어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국참을 계속 진행할 거냐? 아니면 통상재판으로 돌릴 거냐? 이런 문제인데요. 원칙은 계속 진행하는 거죠. 절차 유지의 원칙 때문에. 그런데 국참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상재판으로 돌릴 수 있는 거죠. 원칙은 계속 진행이라는 것 이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기본권인가 이런 문제인데요. 기본권인가? 참 이게 기본권이에요. 기본권 아니라고 했죠. 헌법 27조 1항 재판을 받을 권리에 보호에 들어가지 않아요. 기본권 아니에요. 그리고 이 필요적 변호 사건입니다. 반드시 변호인이 변호해야 되는 사건이에요. 국민참여재판. 그래서 사선 변호인이 없으면 국선 변호인을 선정합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요. 그리고 그 피고인이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는다고 했죠. 우리 의사확인을 해야 돼요. 의사확인. 공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며칠 7일 이내에 의사확인해야 됩니다. 자, 의사확인서를 제출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냐? 제출하지 않으면 그때는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가 있는 것을 봅니다. 됐죠?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가. 그런데 여러분 7일 이내 공장 부본 송달받은 날부터 5일 아니에요. 7일입니다. 7일 이내에 의사확인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만약에 제출하지 않았다면 원하지 않는 의사가 있는 것을 본다 했죠. 근데 이 의사 표시는요. 번복이 됩니다. 번복. 1회 공판 열리기 전까지는 번복이 돼요. 1회 공판 열리기 전까지. 그래서 내가 의사견서를 제출해도 이걸 번복이 되거든요. 1회 공판 열리기 전까지는. 자, 의사견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건 원하지 않는 의사가 있는 것을 본다 했죠. 근데 이 의사 번복이 돼요. 1회 공판 열리기 전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공장 부본 송달받은 날부터 7일에 의사견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그런데 1회 공판기 열리기 전까지 의사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가? 있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의사 번복이 1회 공판기 전까지 됩니까? 그래서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1회 공판기 열리기 전까지는 번복이 가능하다. 그리고 배제 결정인데요. 이 배제 결정은 내가 국참을 원한다고 해도 법원이 하지 않겠다는 결정, 이게 배제 결정이거든요. 이 배제 결정은 자, 배제 결정 공판 준비기일입니다. 준비기일 종결된 다음 날까지 하는 거예요. 됐죠? 그리고 이 배제 결정에 대해서는 적시하고 돼요. 그래서 배준다, 적시 이런 거 기억하면 좋다 했죠. 기억하면 좋다 했죠. 오답이 걸리는 위치예요. 배제 결정은 공판 준비기일이에요. 1심 판결 선고만 안 돼요. 준비기일 종결된 날까지 아니에요. 종결된 다음 날까지요. 배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검사, 피고인, 변호인 의견을 들어야 돼요. 들을 수 있다면 안 돼요. 들어야 해요. 그리고 배제 결정에 대해서는 적시항고가 돼요. 됐죠? 그다음 관할입니다. 지방법 본원 합의부가 하나 끊어가져요. 본원 합의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원해서는 안 돼요. 국민참여재판은. 그 다음에 통상절차 해부인데 만약에 국민참여재판을 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병에 걸렸다는 겁니다. 질병에 걸리면 공판 절차를 정지하잖아요. 상당 기간 정지가 될 것 같다니까요. 이런 경우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 그리고 의사, 검사하고 자 변호인이 되겠죠. 그리고 의사 의견을 들어야 돼요. 검사하고 변호인뿐만 아니라 의사 의견을 들어서 통상 절차로 돌리는 거죠. 됐죠? 병에 걸렸다. 이때 통상 절차로 돌리는 거죠. 검사, 변호인 의견을 들어서 통상 절차를 돌리는 거죠. 이때 통상 절차를 돌리는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 안 됩니다. 통상 절차로 회부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이 안 돼요. 불복이 안 되고 이때 배심원은 해임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해임된 것으로 간주하고요. 소송행위는 그동안에 국참에서 했던 소송행위는 그대로 유효입니다. 유효. 됐죠? 다시 정리할게요. 자,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는데 피고인이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판 절차가 상당 기간 정지가 될 것 같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검사,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서
검사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서 통상 델타로 돌리는 거예요. 통상자 회부 결제에 대해서는 불복이 안 돼요. 불복이 안 돼요. 통상 델타로 돌리고 나면은 배심원이 필요 없죠. 배심원, 예비 배심원은 해임된 것으로 간주가 돼요. 해임된 것으로 간주가 되고 국참에서 했던 그동안의 소송 행위는 그대로 유효입니다. 자, 이런 것들 기억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배심원입니다. 배심원 평결과 의견은 법원을 기소하지 않아요. 배심원의 평결과 그리고 형에 대한 의견은 법원을 기소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얼마든지 법원은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형 무기징역 무기검거 여러분 이게 형벌이 되게 높죠. 이런 범죄는 중범죄예요. 그래서 신중한 재판이 필요하죠. 배심원도 그만큼 많아요. 9명. 그 외의 사건은 7명. 만약에 주요 내용을 인정했다면 5명. 그리고 배심원의 결혼이 혹 있을 수 있거든요. 이것을 대비해서 예비 배심원 5인 이내 예비 배심원을 둡니다. 그래서 975 5에 이렇게 한번 기억해 볼게요. 그리고 배심원은 만 20세입니다. 19세 아니에요. 지금 현재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 선정. 이것도 바뀌어야 되겠죠. 19세로. 그다음 선정기일 변호인 출석하지 않으면 국선 선정한다. 선정기일에 우리 배심원 예비 배심원 선정하는 날 있죠. 이 선정기일에는 변호인이 꼭 필요해요. 검사 변호인 출석이거든요. 사선 없으면 국선을 선정합니다. 선정기일 변호인 출석하지 않으면 국선을 선정한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 무이유기피 신청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후보자가 나왔을 때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검사하고 변호인은. 이런 무이유기피 신청이 있으면 배심원으로 선정될 수가 없습니다. 그 무이유기피 신청 그 인원이 9명 우리 9인 배심자의 경우에는 그 과반수인 5명, 7인 배심자의 경우에는 과반수인 4명, 5인 배심자의 경우에는 과반수인 3명 범위 내에서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이유부 기피 신청이 있으면 배심원으로 선정될 수는 없습니다. 됐죠?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공판 준비. 자, 붙여야 됩니다. 우리 통상재판은 붙일 수 있다죠? 근데 국민참여재판은 붙여야 되고요. 그리고 공판 준비하는 날 있죠. 준비기일 지정해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공개합니다. 공개합니다. 공판은 공개재판의 출입 말이니까요. 공개해야 되겠죠. 배심원 참여 안 됩니다. 준비기일에는 배심원 참여 안 돼요. 안 되고. 그다음 공판 절차 특칙. 여러분 이제 국민참여재판을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 모두 절차 진술거건 고지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이 진술거건 고지하기 전에 자 우리 재판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배심원들이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재판장이 배심원에게 최초 설명을 합니다. 이 최초 설명하는 내용에 아직 검사가 낭독도 하지 않은 공사실이 포함되는가? 포함되지는 않죠. 그죠? 이런 이야기입니다. 최초 설명, 공사실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리고 간이공판 절차요. 간이공판 절차 넘어갈 수 있는가? 간이공판 절차 넘어갈 수 있는가? 예, 간이공판 절차요. 간이공판 절차 안 됩니다. 간이공판 절차 안 돼요. 간이공판 절차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배심원들이요 간단한 공판 절차 넘어가 버리면 증거를 파악을 못해요 제대로. 왜? 간이공판은 증거능력 제한이 완화되고 증거조사가 간이하게 바뀌는 거잖아요. 증거조사 방법이 간단하게요. 그렇죠? 증거조사 방법이 간이하게. 그러니까 여기 국민참여재판을 하려고 하는데 뭐 간이공판으로 넘어가가지고요 간단하게 증거조사했다가는 배심원들이 나중에 그 증거 파악이 안 돼가지고 유죄 무죄 판단을 못한다는 거예요. 네, 간이공판 절차 안 됩니다. 그리고 배심원은 증거능력 판단에 심리 관여 못해요. 왜 그러냐면 증거능력 판단 심리에 관여하게 되면은 위법 증거에 노출이 돼요. 위법 증거를 가지고 심정을 형성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증거능력 판단에 아예 관여 못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참여하는 배심원이 있으면 당연히 공판 절차를 갱신해야 되겠죠. 그렇죠. 새롭게 참여하는 배심원이 있으면 그래도 뭔가 알아야지 나중에 유무죄 편결할 거 아니에요. 자 이제 평의 편결 승고. 자 만장일치면 그에 따라 편결하면 돼요. 만장일치라면. 그런데 과반수 요청이 있으면 심리에 관여한 판사 의견을 여기 들을 수 있다가 핵심이죠. 들을 수 있다. 만약에 만장일치가 아니라면 판사 의견을 무조건 들어야 되고요. 이때 편결은 다수결 방법입니다. 다수결 방법이에요. 다수결 방법이고. 다수결 방법. 그리고 이제 즉일 선고입니다. 변론을 종결한 바로 그날의 선고예요. 따로 선고하는 날을 잡을 수는 있죠. 며칠이네. 예, 14일이네요. 14일. 물론 이건 훈시기간입니다. 14일 지나도 돼요. 그다음 편결 결과와 다른 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가? 있죠. 왜? 법원을 기소하지 않으니까요. 이때는 피고인에게 설명도 하고 판결서의 이유도 기재해야 돼요. 됐죠? 그리고 또 하나 여기는 빠져 있는데 여러분 평의실에 들어가기 전에요. 심리 끝나고 이제 평의실에 들어가기 전에 재판장은 최종 설명을 합니다. 지금까지 뭐 검사가 어떤 주장한 것은 뭔지 증거 요지는 뭔지 피고인 측이 주장하는 것은 뭔지 증거 요지는 뭔지 최종 설명을 하는데 최종 설명 의무 있는 내용을 누락을 하게 되면은 이건 위법한 거예요. 왜?
평결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이죠.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증거법 이제 들어가 보면요. 여기까지 국민참여재판 이제 되셨습니까? 이해하셨어요? 국민참여재판 됐어? 대답을 하거나 채팅창에 뭘 좀 남겨주지. 오케이, 주영이. 아, 왜 아무 말도 안 해? 안 들려? 쌤 이야기가? 스피커 켜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안 켜지나? 너희들 해제할 수 있도록 해놓는 것 같은데? 내가 안 들리는 거야? 이거 큰일이네. 나 하나도 안 들리는데? 왜 그렇지? 그렇구나. 은정아, 이게 뭐가 문제가 있을까? 그래, 뭔가 지금 이상한 것 같아. 쌤이 봐도. 자, 그러면 일단은 쌤 목소리가 너희들한테는 잘 들리는 거지, 그지? 오케이. 그럼 계속 할게. 자, 이제 증거법이요. 증거법 들어가 보자. 증거법은요, 증거능력하고 증명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증거능력하고 증명력으로 구성이 됐는데, 여기 증거능력하고 증명력이요. 이거는 뭐냐면은, 이게 이제 법관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법관 얼굴처럼 보이죠? 여기 이제 수사기관이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이렇게 수사기관이 증거를 수집했을 때, 이 수집한 증거가 이 법정에 들어와서, 이게 뭐 인정이죠. 인정, 사람, 인정, 그 다음에 각종 서류, 석정, 그리고 물건 증거, 물정인데, 이게 이제 법정에 이렇게 인정, 석정, 이 물정, 이게 들어와서 이게 조사를 해가지고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증거로서의 능력, 자격이 있어야 돼요, 자격. 이 자격은 이제 법에 정해져 있거든요. 자격 요건은. 이게 증거 능력이에요. 308조 2에 정해져 있고요. 308조 2, 또 309조에, 그리고 310조 2에 있단 말이에요. 자, 308조 2, 여기에는 뭐 위법 수집 증거 배제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위법 수집 증거 배제법칙.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증거를 부정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위법이라는 것은 여러분, 여기서 위법이라는 것은 모든 위법이 아니에요. 뭐 중대한 위법이죠, 중대한 위법. 경미한 위법은 여기서 말하는 위법이 아니에요. 중대한 위법이 있을 때 증거에서 배제하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이제 적법하게 수입했다 또는 경미한 위법이다. 그럼 첫 번째 과목 통과. 두 번째 과목은요, 그 진술의 임의성을 보는 거예요. 진술을 임의로 했는지, 뭐 고문이라든가 폭행 협박이 있었는지를 보는 거죠. 특히 자백이란 진술요. 자백이란 진술은 309조에서 임의성이 의심스러운 자백은 증거로 못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임의성을 검토하는 거죠. 만약에 임의란 자백이 아니라고 의심이 있다면 증거에서 배제합니다. 임의성이 있다면 물론 증거는 인정되죠. 그 다음 세 번째 관문은요. 전할전자에 들을 문자입니다. 전할전자에 들을 문자. 이게 전문 증거라고 하는 거죠. 이 전문 증거. 이 전문 증거는 여러분 전에 들은 것은 시용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왜? 전에 들었으니까. 지가 직접 경험한 게 아니고. 시용성이 떨어져요. 그래 증거로 못해요. 못하는데 증거로 쓸 수 있는 전문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311부터 316조. 여기에 해당되는 전문 증거는 시용성이 충분히 정황적으로 보장되어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증거를 인정해요. 이거 말고는 증거이 부정되는 거죠. 그런데 증거력이 부정된 전문 증거도 증거력이 인정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증거동의입니다. 증거동. 그렇죠? 증거동의. 그리고 여러분 증거동의도 하지 않고요. 예외도 통과하지 못한 전문 증거지만 또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 보면 탄핵 증거라고 했죠. 이건 이번 주에 할 겁니다. 증거동의, 탄핵 증거 이번 주에 다 할 거예요.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증거 능력은요. 적법하게 수집한 증거야. 또는 경미한 위법이야. 첫 번째 과목 통과. 두 번째 과목은요. 자백이라는 증거가 임의로 한 자백 맞아. 두 번째 과목 통과요. 세 번째 과목은 전에 들은 증거는 증거는 부정돼. 그런데 311부터 316조에 해당돼? 그러면 이건 증거는 인정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뭔지는 좀 이따 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311부터 316조에 해당되지 않은 전문 증거도 피고인이 증거사항에 동의를 하면 증거로 인정돼요. 됐죠? 증거 동의. 증거 동의도 하지 않고 예외 규정을 통과하지도 못한
3일 1부터 3일 6개 해당되지 않는 전문 증거도 다시 또 탄핵 증거로 쓸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 우리가 공부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증거로서의 능력 자격이 있죠. 그러면 이제 이걸 조사합니다. 인적은 신문, 서적은 낭독, 고지, 열람, 그리고 물적은 제시 이렇게 조사를 하죠. 그러면요, 증인의 말 뭐가 나와요? 정언 나오고요. 그다음 서류를 낭독하면 서류의 내용, 물건을 제시하면 물건의 상태를 알 수 있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법관이 증명하는 힘, 증거로서의 가치를 자유롭게 판단합니다. 법관이 3명이 재판하는 합의로 같은 경우에는 각 개별 법관이 자유롭게 증명력 판단을 해요. 그래서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 다른 말로 증명, 다른 말로 유죄에 대한 확신이 생기면 그때는 유죄를 때리면 돼요. 단 자백이란 증거는 이 자백의 진실성을 뒷받침해 줄 만한 보강 증거가 있어야만 유죄로 가는 거예요. 보강 증거 없으면 자백을 증거로 못 해요. 자백을 증거로 못 하고 다른 증거 없으면 결국 무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자백 보강. 왜 자백이란 증거는 자백의 진실성을 뒷받침해 줄 만한 보강 증거가 필요하냐?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허위 자백으로 인한 오판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그래요. 그렇죠? 이것을 자백 보강 법칙이라고 합니다. 증명력 평가는 법관이 자유롭게 한다는 것을 자유심정주의. 그런데 자백의 경우에는 자유롭게 심정 형성이 불가능해요. 자백의 증명력은 제한해요. 제한. 나머지 부분은 자백의 진실성을 뒷받침해 줄 만한 보강 증거를 가지고 메꿔야 돼요. 이게 자백 보강 법칙이죠. 됐죠? 자, 이런 것을 우리 증거 법칙이라고 하고, 증거법은 크게 이렇게 뭐로 구성되어 있다고요? 예, 증거 능력. 또 뭐로요? 증명력. 이걸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됐죠? 증거 능력은 여러분 이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법정되어 있습니다. 자격 요건이니까. 그런데 증명력은 일체 법의 기능이 없어요. 법관이 자유롭게 판단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 볼게요. 이제 이거 끝났으면 이제 뭐를 잠깐 또 볼 거냐면요. 자, 이거 잠깐 볼 건데요. 여러분 그 법관이 판단해야 되는 사실 있잖아요. 법관이 뭔가 판단해야 되는 사실, 이게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요. 이런 사실들은 검사가 다 법관에게 증명을 하는 거죠. 검사가. 왜? 피고는 무죄로 추정받고 있으니까요. 무죄 추정을 깨야 되는 검사, 수사를 진행해서 기소한 검사가 이런 사실들은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법관에게. 증명은 뭐라고 했죠?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 다른 말로요, 확신이죠. 이걸 갖게끔 해야 돼요, 검사가. 일단 검사가 증명해야 되는 것. 그래서 법관이 판단해야 되는 사실은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여기 잠깐 보시면요, 예, 공소범죄 사실 있죠. 범죄 사실. 그다음에 처벌 조건, 형벌권 범위. 이런 사실들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또 정상관계 사실. 우리 양형 사실이라고 하고 양형 조건이라고 하는 거 있죠. 이러면 절도로 해도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어느 정도의 형벌의 양을 부과할 건지, 정상관계 사실, 양형 조건이라고 해서 형법 51조 있잖아요. 이런 것들. 그다음 소송법에서 요구하는 사실들, 뭐 친고죄는 고소, 자백의 경우에는 임의성, 전문 증거는 특신 상태, 진정 성립. 이런 것들은 우리 다 소송법에서 요구를 하는 사실들이거든요. 친고죄는 다투기 위해서 고소가 필요하잖아요. 즉고발 사건은 고발, 방사 불벌죄는 처벌 불허내어 사표 시의 부존재. 이런 것들을 또 법원이 판단해야 되고 검사가 이것을 증명을 해야 됩니다. 유무죄를 다투기 위해서. 이게 우리 소송법에서 요구를 하니까. 그리고 자백이라는 증거는 증거로 쓰기 위해서는 임의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309조에서 요구하잖아요. 전문 증거는 312, 313조에서 뭐 진정 성립, 특신 상태 이런 것들을 요구합니다. 왜? 전문 증거가 증거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따라서 이런 것들 검사가 증거로 제출할 때 이런 것들 증거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검사가 증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법관이 판단해야 되는 사실, 검사가 증명을 해야 되는 사실이 되게 많은데 이 모두를 검사가요. 증거능력이 있고 법이 정한 조사 방법에 거쳐서 나오는 증거를 가지고 증명을 하라고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누는 겁니다. 주요 사실과 그렇지 않은 사실로 나눠서 주요 사실, 중요한 사실은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 간에 증거능력이 있고 법이 정한 조사 방법에 거쳐서 나온 증거를 가지고 증명해야 돼요. 증거능력과 법이 정한 조사 방법에 거쳐서 나온 증거를 엄격한 증거라고 하죠. 이를 통해서 증명해야 되고요. 주요 사실이 아닌 사실은 증거능력과 굳이 법이 정한 조사 방법에 의할 필요 없는 증거를 가지고 증명을 해도 되는 거죠. 이런 것을 자유로운 증거라고 해요. 이를 통해서 증명하면 돼요. 됐죠? 그래서 자 결국은요, 여러분 딱 봤을 때의 주요 사실은요, 바로 이거죠. 이게 주요 사실이죠. 이 주요 사실은요,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에 중요한 사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간에
엄격한 증거를 가지고 증명을 해야 돼요. 엄격한 증거. 됐죠? 누가 검사가 증명을 해야 돼요. 검사. 피고는 무죄를 추정받고 있으니까. 근데 이쪽 부분 있죠. 이쪽 부분은 좀 덜 중요합니다. 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요. 자, 검사가 증명을 하는 건 맞아요. 피고는 무죄를 추정받고 있으니까. 근데 이 부분은 검사가 자유로운 증거를 가지고 증명하면 돼요. 자유로운 증거를 가지고. 됐죠? 이렇게. 동그라미 두 개를 딱 나누어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판례가 있죠. 위드마크 공식. 그리고 군인 신분을 취득했는가. 이 교사범의 교사행위, 그리고 공모, 그리고 범위, 합의, 외국 법규의 존재, 그다음 수뢰, 그리고 상습성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위에. 그래서 이거는 엄격한 증거를 가지고 증명을 해야 되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되는 사실들이에요. 자, 이쪽 부분요. 뭐 심신상실, 심신미약, 그리고 몰수추징 이것은 여러분 암기를 해야 된다 했죠. 왜? 다수설과 판례 입장이 달라요. 다수설은 심신상실, 심신미약, 그리고 몰수추징 이런 것은 엄격한 증명의 영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판례는 자유로운 증명이라고 하니까 이런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공사실 이건 엄격한 증명이죠. 이것과 양립이 할 수 없는 그 반대 사실, 그 공소분의 사실과 반대되는 사실은요. 자유로운 증거를 가지고 증명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됐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요. 방금 제가 이 동그라미 이런 것들은요.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입증, 거정을 해야 되는 책임. 입증 책임, 다른 말로 거정 책임, 다른 말로 증명 책임은 검사가 지는데요. 이 부분은 주요 사실이니까 엄격한 증거, 즉 증거능력이 있고 법이 정한 조사 방법에 거쳐서 나온 증거를 가지고 증명하는 거고, 이쪽 부분은요. 자, 이 검사가 증명하는 건데 이거는 주요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자유로운 증거를 가지고 증명이 돼요. 자유로운 증거라는 것은 증거능력과 법이 정한 조사 방법에 의하지 않은 증거를 자유로운 증거라 하고요. 이를 통해 증명이 가능한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입증 책임이 전환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입증 책임이 전환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무죄 추정 때문에 검사한테 입증 책임이 있다고 했는데 이것을 피고인에게 전환을 시키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우리 판례가 뭐냐? 명예훼손죄입니다. 사실을 적시해서 명예를 훼손하면 범죄가 된다고 되어 있죠.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라고 해요. 그런데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그런데요, 이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그 처벌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처벌되지 않는다. 이게 310조에서 형법 310조에 처벌하지 않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언제 이 적시한 사실이 진실하고 공익성이 있으면 그때는 처벌하지 않겠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검사가 만약에 사실을 적시해서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증명을 했다. 그러면 310조에 진실성과 공익성만 입증되면 처벌하지 않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 진실성과 공익성에 대한 증명은 누가 할 거냐? 이런 문제가 남는 거예요. 자, 우리 판례는 진실성과 공익성은 피고인 네가 증명해 라고 합니다. 자, 우리 증명 입증 책임이 검사한테 가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했죠?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받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피고인에게 전환시킨다고요? 이 위험천만한 발상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판례가 자, 방금 이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그 정책임, 입증 책임을 전환시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증거 수익 능력이 되게 미약하잖아요. 그래서 피고인은 굳이 이것은 엄격한 증거를 가지고 증명할 필요 없고 자유로운 증거를 가지고 증명하면 된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자, 이 내용은 되게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정리할게요. 자, 검사가 증명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받고 있으니까. 근데 검사가 증명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엄격한 증거를 가지고 증명하는 것과 자유로운 증거를 가지고 증명하는 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주요 사실은 검사가 엄격한 증거를 가지고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즉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확신을 갖게끔 해야 되는 거죠. 법관이. 만약에 법관이 확신을 이루지 못하면 뭐 인정 안 하겠죠. 그러면 그에 대한 책임은 검사의 책임으로 돌아가겠죠. 이런 것을 거정책임이라고 합니다. 또 피고인이 주요 사실이 아닌 사실은요. 이거는 자유로운 증거를 가지고 증명하면 돼요. 자유로운 증거라는 것은 증거능력과 법이 정한 조사 방법에 의하지 않은 증거를 가지고 하는 증명이라고 했죠. 증명은 확신이잖아요.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 근데 법관이 확실히 이루지 않으면 인정해 주지 않겠죠. 그러면 그에 대한 책임은 검사의 책임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런 것을 거정책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입증 책임, 거정 책임이 피고인에게 전환되는 경우가 있다고 했죠. 뭔데요? 명예훼손죄의 진실성과 공익성. 근데 피고인은 증거 수익 능력이 되게 미약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진실성, 공익성 이것만 입증되면 처벌을 면하게 되는데 절받지 않는데요. 이 진실성, 공익성에 대한 입증을 자유로운 증거를 가지고 증명하면 된다는 게 판례 입장이라고요. 됐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채팅창에 좀 남겨주세요.
이해했어? 오케이. 자, 됐습니다. 그럼 이쪽으로 와서 이제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 쭉 있는 거예요. 됐죠? 이것들 전부 다 딱 보면요. 이거 전부 다 검사의 규정 책임이 있는 거죠. 엄격한 증명이든 자유로운 증명이든. 그런데 이놈. 명예실제의 진실성, 공익성. 자, 요놈은요. 어떻게 된다고요? 요놈은 자, 규정 책임, 다른 말로 입정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이거는 피고인한테 있습니다. 피고인한테. 됐죠? 그리고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 되는 거고요. 자, 됐습니다. 이 내용들 여러분 쭉 알고 있어야 돼요. 공모라든가 외국법, 그리고 파산 선고 이런 것들은 우리 파산범죄기는 이게 객관적 처벌 조건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일단 형법에서 좀 보세요. 불법 이용 등의 의사 구성 요건이죠. 주관적 구성 요건이죠. 그다음 수뢰. 여러분 수뢰액은요. 수뢰액이 5억 이상이 되면 특가법이 적용돼요. 5억 안 되면 뭐 우리 형법이 적용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뢰액 이 액수가 수뢰한 액수가 이 구성 요건이 되는 겁니다. 범죄 사실이 되는 거죠. 민간인 군에 입대해서 군인 신분을 취득했는가? 이거는 범죄 사실이죠. 왜? 어떤 신분을 갖고 있을 때 범죄가 되는 신분범에 어찌 보면 신분에 해당되는 거니까요. 이거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다. 그리고 외국에서 어떤 그걸 처벌하는 규정이 있을 때, 우리나라도 처벌하는 규정이 있을 때 외국에서 범죄한 거 우리 대한민국 법으로 재판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에 그런 것을 처벌하는 규정이 있었는가? 외국법의 존재가 만약에 다투린다면 당연히 범죄에 관계되는 외국법이니까요. 범죄가 엄격한 증명이니까 외국법의 존재 또한 엄격한 증명이다. 이렇게 했고요. 범위는 고의죠. 그다음 미더마크 공식. 이거는 범죄, 음주운전인가 아닌가를 역으로 알코올 농도를 추산해내는 공식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범죄는 엄격한 증명, 범죄 사실. 이를 입증하기 위한 과학적 공식, 적용을 위한 전제 사실, 엄격한 증명이 되는 거예요. 교사범, 교사 사실. 이 교사라는 것이 범죄 사실이니까 엄격한 증명이 되는 거고요. 됐죠? 도로법 적재량 측정 요구. 이거는 뭐냐면 우리 어떤 도로는 얼마 이상은 적재량을 싣고는 뭐 통과 못하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상당한 어떤 그 화물 비용, 운송 비용을 절약하려고요. 엄청나게 많은 적재량을 초과하는 어떤 양을 싣고 도로를 질주할 때 그때 적재량 측정 요구를 할 수 있어요. 이게 불응하면 범죄가 돼요. 적재량 측정 요구 앤더 불응이 범죄 사실이거든요. 그 요구가 있었는가? 적재량 측정 요구가 있었는가? 이게 다투졌을 때 당연히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되겠죠. 왜? 범죄 사실이니까요. 요구를 했고 불응해야만 범죄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다음 이쪽에는 몰수 추징, 그다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의 임의성, 친구죄 고소, 정지상태, 심신상실, 심신미약. 자, 여러분 그 증명력을 올리는 게 아니고요. 다운시키는 이런 사실들은 증명력, 유죄의 증명력을 다운시키는 사실은 이는 자유로운 증거를 가지고 증명하면 되고요. 임의성, 정상관계 사실, 특신상태, 특신상태 이런 것들은 우리 소송법에서 요구하는 사실이라서 자유로운 증거를 가지고 증명하면 돼요. 됐죠? 여러분이 두 개는 반드시 암기를 좀 해주셔야 된다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어느 부분요? 여기 몰수 추징 이론과 그리고 자 5번 이 두 개는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왜? 다수일과 판례 입장이 달라요. 다수일 판례 입장이 다르니까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A급이고요. 그다음 유의성 배제 법칙, 자격 배제 법칙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요. 자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증거에 부정되는 거예요. 이 위법은 중대한 위법을 말하는 거예요. 중대한 위법. 그다음에 위법 수입 증거라고 했죠. 증거. 이 증거는 모든 증거입니다. 진술, 비진술 가리지 않고 모든 증거예요. 증거를 부정하는 법칙이죠. 그런데 원래 위성 배제 법칙이 명문화되지 않았었습니다. 2007년에 법 개정 전까지는. 그래서 2007년에 법 개정 전까지는 위성 배제 법칙은요. 이론상 인정되고 있었어요. 근데 진술 증거에 있어서는 학설과 판례의 다툼이 없습니다. 진술 증거를 확보할 때 위법이 있었다는 증거를 못한다라는 입장이었거든요. 근데 비진술 증거는 학설과 판례 입장이 달랐습니다. 판례는 적법하게 수집한 증거물, 비진술이든 위법하게 수집한 비진술, 증거물이든 형제가 형상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적법하게 어떤 증거물을 확보하든 위법하게 증거물을 확보하든 이거는 형제가 형상이 불변이니까 증거로서의 가치가 동일하고 증거력이 인정된다는 그런 입장이었거든요. 이것을 형질, 형상, 불변론이라고 부른다 했잖아요. 근데 우리 판례가 이제 학설은 이걸 반대하는 거예요. 아니 비진술, 증거물도 위법하게 수집하면 증거로 쓸 수 없는 건 당연하지. 무슨 형질, 형상, 불변을 이야기하면서 증거를 인정하냐. 학설하고 판례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에 법 개정할 때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못한다. 적법 절차에 따라서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못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들어와요. 명문의 규정이 들어오니까 이제 더 이상 판례가 판례 이론을 가져가기 어려운 거죠. 왜? 비진술 증거, 증거물에는 위성을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도입된 그 법 조문은 2007년에 도입해서 2008년부터 시행에 들어간 그 법은 적법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진술 비진술을 가리지 않고 모든 증거에 증거를 부정해버립니다. 따라서 판례도 자기 판례론을 가져가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2007년 말에 2008년부터 이제 시행이 들어간단 말이죠. 2007년 말에 전원합체 판결을 통해서 이전의 판례 입장을 바꿉니다. 지금은 학설과 판례 입장은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여러분 만약에 독을 뿌렸다 해볼게요. 독을. 여러분 여기 독을 뿌렸다라고 했는데 이 독은 위법이라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독을 뿌려서 확보한 1차 증거, 나무이죠. 증거를 못하는 거죠. 못 먹는 거죠. 이 나무에 열린 열매, 이 열매는 독이 가득 들어가 있어요. 독과일이에요. 그리고 증거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위법하게 수반한 1차 증거와 이를 통해 파생된 2차 증거 증거를 못해. 이런 거죠. 그런데 자, 이 위법이요, 이 독이요 아주 경미하다면 1차 증거 증거로 써도 됩니다. 아주 경미한 위법이라. 그리고 독을 많이 뿌렸다 하더라도 이 2차 증거 있죠. 2차 증거와 1차 증거 사이에 인과관계와 단절, 오염이 희석돼 버리면 여기에는 독이 들어가 있지 않다면 2차 증거의 증거력을 인정해도 되겠죠. 이게 독수 독과 이론의 예외라고 합니다. 자, 됐죠? 그 다음 비밀녹음. 비밀녹음요, 몰래 녹음하는 거죠. 여기 갑이 을과 전화통화를 하는데 을이 몰래 녹음했다. 그 다음 갑과 을이 전화통화하는데 병이 몰래 녹음했다. 일방의 동의를 얻고 병이 몰래 했다. 사연이 시켜서 갑이 을 몰래 녹음했다. 3자간 대화할 때 그중 한 사람이 나머지 두 사람의 말을 녹음했다. 라고 했을 때 위에 있는 거 있죠. 위에 있는 거 이거는 위성이 아니에요. 우리 통신보호법에는 제3자가 몰래 녹음한 것에 증거를 부정해요. 근데 이거는 대화 당사의 비밀 녹음을 보는 거죠. 위성합니다. 근데 밑에요. 이 세 개는 위성입니다. 위성입니다. 왜? 제3자가 있으니까요. 병. 일방의 동의를 얻은 거. 이거는 마치 갑이 녹음한 것과 같은 거 아니냐. 일방의 동의를 얻었으니까 갑이 녹음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어찌 보면 병은 갑의 수족에 지나지 않지 않냐. 같은 편 아니냐. 그러니까 증거를 인정해야 된다고 할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 있지만 우리 판례는 제3자가 있다면 증거를 부정돼요. 그리고 사이언이 지시에 의해서 갑이 몰래 녹음했다. 이거는 뭐 걔네들이 없습니다. 당연히 이건 증거를 못하는 거예요. 사이언이 시켜서 갑이 을과 전화통화하면서 녹음을 했다면 이건 사이언의 도구에 지나지 않죠. 갑은 따라서 증거를 못합니다. 그 다음 자백 배제 법칙이요. 자백 배제 법칙. 자백 배제 법칙. 이때 이 자백은요, 이제 임의성이 의심스러운 자백에 증거를 부정한다는 것인데요. 이 자백하는 자의 지위가 불문입니다. 그리고 시기 불문입니다. 장소 불문입니다. 형식 상대방 다 불문입니다. 하나의 범죄는 전부를 인정하거나 일반 인정해도 돼요. 심지어 조각사 일정해도 됩니다. 위법성 조각 또는 책임 조각사 일정해도 돼요. 이것을 증거법상의 자백이라고 합니다. 자백 배제 법칙, 자백 보완 법칙 할 때 자백이요. 이것과 비교되는 자백이 하나 있죠. 우리 공부했죠. 간이공판 요건으로서의 자백. 간이공판. 자백하는 자의 지위는 피고인, 공판기일, 공판정, 법관에게. 하나의 범죄는 전부 인정이 돼. 조각사 일정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수동법에서 자백 개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간이공판 요건으로서 자백과 그리고 증거법상의 자백, 자백 배제 법칙, 자백 보완 법칙 할 때 자백 개념으로 나뉘어지니까요. 여러분 정확하게 비교를 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됐죠? 이거 이해했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여러분 이 자백 배제 법칙 할 때요. 이 자백이요. 자백. 방금 그 말씀드렸죠. 이 자백 그러니까 지위, 시기, 장소, 형식, 상대방 다 불문. 하나의 범죄는 전부 또는 일부 조각사 일정에도 되는 이 자백이 만약에요. 여러분 고문이라든가 폭행이라든가 협박이라든가 신체 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 있는 자백은 증거를 못해요. 이게 자백 배제 법칙이에요.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임의성이 의심스러운 자백이라서 증거력이 부정되면은 이건 절대적 증거력이 제한돼요. 절대적으로 증거력이 제한돼요. 위법하게 수사한 증거라서 증거력이 부정돼도 절대적 증거력이 제한돼요. 증거력 배제, 제한, 부정돼요. 따라서 증거 동의의 대상이 안 돼요. 증거 동의 대상 안 되고 탄핵 증거로도 쓸 수 없습니다. 됐죠? 근데 여러분 앞번에 우리 전문 증거 있죠. 전문 증거는요. 증거상에 동의하면 증거로 쓸 수 있고 또 탄핵 증거로 쓸 수 있다 했죠. 그래서 이런 것은
전문 증거, 예배에 해당되지 않는 전문은 원칙적으로 증거를 못해요. 그런데 동의를 하면 증거로 인정되고요. 또 탄핵 증거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증거로 부정되는 건 아니에요. 동의를 하면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적 증거를 역제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됐죠? 자, 이제 전문 법칙으로 들어가는데요. 전문 법칙. 이 전문 법칙은 여러분, 전문 증거는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거예요. 전문 증거는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시면, 자, 갑이요. 갑이 있고요. 갑이 있고요. 갑이 있고요. 자, 을이 있고요. 이 병이 있습니다. 갑이 을에게 범죄에 반한 것을 병이 목격을 했습니다. 이네들이 경험자니까 이게 원본이에요. 자, 여기 갑, 을, 병. 이네가 이야기하는 것은요. 경험자가 경험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본래 증거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갑이 A한테 말을 건네고요. 예, 병은 B한테요. 을은 C한테 말을 건넸다. 그 A나 B가 나와서 이야기한다. 이러면 돼요. 전에 들은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전문 증거라고 하는데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진술을. 전문 진술이라고 불러요. 자, 그 다음에, 자, 이거 볼까요? 예. 갑이 A한테 말을 건네면서 A가 조서를 작성했습니다. B도 조서를 작성했습니다. 수사기관이 작성한 서류를 조서라고 한다 했죠. 그리고 A와 B가 수사기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조서를 작성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조서가 들어온다, 조서. 갑이 한 이야기를 듣고 적은 거잖아요. 전에 들은 것을 서류 형태로 한 거잖아요. 이것을 전할 전자에 들을 문자 전문 그 중에서 서류 형태로 들어왔죠. 전문 서류라고 합니다. 요것은요. 여러분 여기서 병이 나오면요. 여기 병이 나오면 병이 나와가지고 여기 이제 병이 나와가지고요. 엉뚱한 이야기를 짓거리면 반대심을 할 수 있습니다. 반대심. 그런데 병의 이야기를 들은 B가 나오면요. B가 한 이야기 있죠. 이야기에 대해서 이 반대시문 자체가 안 먹힙니다. 왜? B는 지가 봤다는 게 아니고요. 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게 반박이 안 되는 거예요. 반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전문 증거는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는다. 시용성이 기대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증거력이 없다. 이게 전문 법칙이에요. 됐죠? 그런데 여러분 반대신문을 굳이 하지 않아도 충분히 실용성이 정황적으로 보장돼 있고 전문 증거를 증거로 써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그때는 증거력이 인정될 거예요. 이게 전문 법칙 이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전문 증거 우리 서류 같은 경우는 311부터 315조 전문 진술은 316조에 있다라고 했죠. 그런데 실용성의 정황적 보장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311과 315조는 시용성의 정확 보장이 아주 높은 서류. 그래서 바로 증거로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313 그리고 312. 313은 일반 사인 작성 서류예요. 근데 시용성의 정확 보장이 100은 아닙니다. 323조에서 이만큼이 부족하니까 이만큼을 메꾸어. 이런 요건 하에서. 그러면 증거로 쓸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사인 작성 서류는 시용성의 정확 보장이 더 떨어집니다. 더 떨어져요. 312조는 더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만큼이나 시용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312조에서 어떤 것을 몇 가지를 요구합니다. 그 요구 조건을 충족하면 시용성의 정확 보장이 100이 되는 거예요. 증거로 쓸 수 있는 거죠. 됐죠? 근데 313조하고 312조는요. 313조는 사인 작성 서류, 이건 이번 주에 할 거고요. 312조는 수사기관 작성 서류인데 이 312조와 313조에서 일정한 요건을 요구합니다. 이런 것을 충족하면 증거로 쓰겠다. 시용성의 정확 보장이 아주 높으니까. 근데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때 다시 한 번 더 314조에서 요구하는 요건 이걸 충족하면 또 증거로 쓸 수 있는 길을 열어줘요. 그렇죠? 그다음 전문 진술. 전에 들은 것을 진술하는 형태는 316조 1항과 316조 2항입니다. 어려워요 좀. 316조 1항은 자 A는 누군데요? 피고인의 말을 들었죠. 지금 피고인은 갑이잖아요. 근데 B는요. B는 예, 제3자의 말을 들었죠. 제3자의 말을. 그래서 자 제3자의 말을 들은 것의 실용성이 좀 더 낮게 보장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316조 2항. 이렇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했던 거 정리해 볼게요. 전에 들은 것은 증거를 못한다. 전문 법칙이에요. 전에 들은 것을 종이에 담고 있으면 이게 전문 서류. 전에 들은 것을 어떤 사람이 머릿속에 딱 기억하고 있으면 이 이야기를 법정에 나서 이야기하면 전문 진술. 됐죠? 이렇게. 그런데 서류 중에서 시용성의 정확 보장이 아주 높은 서류가 있습니다. 311, 312. 그냥 증거로 써요. 그다음 사인 작성 서류는 조금 떨어져요.
3일 3조에서 몇 가지를 요구합니다. 그 요구 조건을 충족하면 적으로 써요. 3일 2조는 더 실용성의 정확 보장이 떨어져요. 왜? 밝히려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 충분히 실용성이 확보되기 위한 몇 가지 요건이 있거든요. 그 요건을 충족하면 적으로 써요. 됐죠?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 서류를 잠깐 보시면 여기 전문 서류 3일부터 3일로 이렇게 돼 있죠. 자, 실용성의 중앙적 보장이 그대로 100입니다. 그냥 바로 정으로 쓰는 거예요. 이제 3일 3 이건 사인 작성 서류 이번 주에 할 거고요. 3일이 사인 작성 서류입니다. 실용성이 떨어져서. 그런데 사인 작성 서류는 3일 3조에서 몇 가지를 요구해요. 근데 3일 3조에서 요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때 다시 한 번 더 3일 4조를 통해서. 또 사인 작성 서류는 3일 2조에서 요건을 요구합니다. 이런 요건을 갖췄을 때 정로 쓰겠다. 근데 3일 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때 다시 한 번 더 3일 4조를 통해서 요건이 충족되면 적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3일 3조는 3일이 3일 3조의 보충적인 규정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이언 작성 서류부터 잠깐 보시면 우리가 강의 시간에 이것부터 했죠. 자, 1항부터 6항까지 있습니다. 3일 1항부터 6항까지. 먼저요. 1양. 1양은 검사가 작성한 피곤이 된 피해자 신문조서. 검사가 작성했는데 지금 재판받고 있는 피고인이 이전에 피해자였을 때 이놈의 신문에 작성한 조서. 그 다음에 3항은요. 사경이 작성한 피해자 신문조서. 우리 사경은 기본적으로 못 믿을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처음에 우리 수송법이 제정될 때 기본 사고입니다. 경찰은 고문을 한다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사경이 작성한 피해자 신문은 그만큼 실용성이 정확히 보장도 되게 낮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수사기관 작성 피고인 환자의 진술기자한 조서. 수사기관에 검사 사경이 있죠. 이내가 피고인 환자, 즉 피해자나 목격자죠. 피해자 목격자죠. 피고인 환자의 진술기자한 조서. 신용성의 중앙적 보장 정도가 이만큼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만큼을 끌어올려야 됩니다. 끌어올리는 요건이 3.1조 사항에 있어요. 됐죠? 그 사항에 사항. 그 다음에 수사기관 작성 검증교수입니다. 검증교수의 신용성의 중앙적 보장이 아주 높아요. 6항이 있습니다. 6항. 그럼 몇 항이 빠져 있습니까? 자, 1, 2, 3, 4, 6이 있죠. 5가 빠져 있죠. 5는 여기 있네요. 와. 이게 뭐냐? 수사 과정에서 진술서를 작성했다. 그러니까 검사가 지금 재판받고 있는 피고인 이놈을 피해자로 신문할 때 그때 조서를 작성해야 되는데요. 연필과 종이를 건네서 네가 직접 적어봐. 직접 적은 진술서. 그 다음엔 수사기관이 참고인을 조사할 때 연필과 종이를 건네서 네가 직접 적어봐. 원래는 참고인 조사를 해서 수사기관이 조서를 작성해야 돼요. 그런데 연필과 종이를 건네서 직접 적게 한 진술서. 그 다음에 사경이 피해자 신문할 때 피해자가 한 이야기를 조서에 적어야 돼요. 그런데 연필과 종이를 건네서 직접 적게 했다. 진술서. 이게 수사 과정에서 진술서를 작성했다면 이 진술서는 이 각각의 조사하고 똑같이 취급돼요. 각각의 조사하고 똑같이 취급됩니다.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수사 과정에서 조서를 작성한 대신에 연필과 종이를 직접 건네서 직접 적게 한 진술서도 여러분이 작성한 조사하고 똑같이 취급된다. 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기본적으로 되셨으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이 백인 서류가 있었다 했죠. 이게 뭔데? 311조하고 315조. 311조는요. 수소법원 법관의 면전조서라고 했죠. 또 수소법원 법관의 검증 결과를 기재한 조서라고 했죠. 원래 수소법원이 해야 될 일인데 아직 1회 공판 열기 전이라서 지방원 판사가 대신해준 증거보전 또는 서상 증인신문 절차 작성 조서라고 했죠. 이게 311. 315조는 뭐라고 해요? 315조는. 이 315조는 자, 315조는 업무 통상 과정에 작성한 것도 있고요. 그냥 공무원이 직무상 증명할 수 있는 사항을 작성한 문서도 있고요. 기타 충분히 실용성이 정확하게 보장되는 문서가 있죠. 그렇죠? 그 315조에 해당하는 것, 해당하지 않는 것 반드시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 보건복지부 장관, 이거는 공무원이잖아요. 세관 공무원 공무원이잖아요. 외국 공무원 공무원이잖아요. 외국 공무원도 들어갑니다. 수사 공무원은 물론 빠지고요. 법원의 판결서 공무원 작성 문서죠. 국립과학사회연구소장 공무원이죠. 군의관 공무원이죠. 메모리 카드, 이거는 업무 통상 과정에 작성한 거예요. 성매매 여성이 상대 성매매 남성의 신상증물을 입력한 메모리 카드는 이거는 업무 통상 과정에서 작성 문서. 다음 다른 피고 사건의 공판조서. 당해 사건의 공판조서는 311조였죠. 당해 사건의 공판조서는. 그런데 다른 사건의 공판조서는 실용성의 중앙적 보장은 아주 높거든요. 이거는 315조. 그 다음에 세세대 16호 수사보고서. 여러분 세세대 16호 수사보고서라는 것은요. 세세대 16호라는 불온 유인물을 복사해서 수사보고서에 첨부한 거예요. 그 불온 유인물이라 했더니 그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삐라 이런 것도 잘 모르고요. 불온 유인물. 이거는 뭐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북한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어떤 문서, 이게 불온 문서, 불온 서적이라고 합니다. 이 책이라면. 근데 세세 16호라는 불온 유물을 그대로 복사를 해가지고 사고서에 첨부한 거예요. 이 세세 16호라는 불온 유물 그 자체는 복사해서 첨부한 부분은 당연히 증거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구속 적부 신문조서 이게 지방본에서 하는 거죠. 315조 되는 거고요. 일본 하관 세관서 통과 심리관 공무원이죠. 당연히 증거로 쓸 수 있는 겁니다. 해당 X 수사 공무원은 빠지거든요. 수사 공무원은 뭔가 밝히는 사람이니까 공소장, 외국사기관 다 빠집니다. 315가 안 돼요. 그다음 육군각사 연구소 실험 분석까지 작성하면서 이거는 개인적인 용도였습니다. 개인 용도. 그래서 315가 안 되는 거예요. 됐죠? 개인적인 용도. 이거하고 뭘 비교하셔야 된다고요? 이거 국가수. 이거하고 비교하셔야죠. 하나는 국가수고 하나는 육가수. 국가수는 공적인 증명서고 육가수는 이거는 개인적인 용도. 됐죠?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이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면요. 사인 나왔고요. 사인 나왔고 사인. 여기는요. 군의관 나왔죠. 여기 상해 진단서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사인의 의사가 작성했느냐, 그냥 군의관 작성이냐, 됐죠? 이 군의관은 군인 공무원이잖아요. 공무원 작성문서 315가 되는 거고요. 사인 의사의 상해 진단서. 이거는 사인이잖아요. 근데 이게 실용성이 중요한 게 아직 없다 볼 수는 없어요. 허위 진단서 같은 것도 많으니까요. 이거는 315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됐죠? 주민들의 진정서, 이 진정서는 의견 표시 문서 아니에요. 주민들의 의견을 적은 거예요. 그 다음에 보고를 목적에 했다. 공적인 증명보다는 상급자에 대한 보고. 그래서 이 공적인 증명이 아니기 때문에 315가 될 수 없어요. 그 다음 체포구속인 측견부. 체포구속인 측견부는 그 유치장에 유치된 피해자의 재정인멸 도주 기도하는 등 유치장의 안전과 질서를 위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충분히 시용성의 중앙적 보장이 있는 서류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됐죠? 315가 될 수는 없다는 거죠. 체포구속인 측견부 하는 내용. 그 다음에 국정원 심리전단 측은 이메일 계정에서 합산 텍스트 파일 형태의 진원 파일, 시큐리티 파일. 자, 이것도 충분히 시용성이 중앙적으로 보장되어 있지는 않다고 했습니다. 됐죠? 예, 수사기관 작성 서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 수사기관 작성 서류에 보면 여기까지 이해하셨어요? 채팅창? 오케이. 자, 그러면 검사 작성 피곤이 된 피해자 신문조서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라고요? 검사가 작성한 피곤이 된 피해자 신문조서? 예, 적실특입니다. 적법한 절차 방식. 여기에 형식적 진정이 들어가 있다 했죠? 그 다음에 실질적 진정. 내가 진술한 대로 기재가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것이 피고인의 진술을 통해서 인정. 만약에 부인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부인하면 그때는 실질적 진술이 증명되어야 되는데 영상 녹화물 객관적 방송을 통해서 증명. 그리고 특신 상태는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사경위 작성 피해자 신문조서는요. 사경위 작성 피해자 신문조서는 뭐라고요? 정례입니다. 정례. 실제 엄청나게 똥이 많이 묻어 있는 거죠. 시용성이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내용 인정은 피고인 변호인 진술밖에 안 됩니다. 여기 영상 녹화물 안 돼요. 영상 녹화물 안 돼요. 영상 녹화물은 안 됩니다.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진술. 내용 인정은 뭐라고요? 개념이. 내용 인정의 개념은요. 진술한 대로 기재가 되어 있다는 게 아니고 그게 진실이다. 여기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진술한 대로 기재가 되어 있다는 것은 실적 진술이죠. 내용 인정은요. 그 진술한 거, 기재된 거 이게 진실이다. 이게 내용 인정이에요. 수사기관 작성 피고인 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이건 적실신탁이죠. 적실신탁. 적법 절차 방식. 그 다음에 실적 진선이. 그 다음 원주자의 신문할 시선 때 특신 상태. 우리 참고인 진술조서 같은 경우에는 검사 사경에 구분이 없어요. 적실신탁. 그 다음 수사 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 1항 사항을 준용한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여러분 진술서를 작성하게 했다면 그 진술서는 1항. 여기서 진술서를 작성하겠다면 이거는 3인조 3항. 이렇게 됩니다. 됐죠? 그리고 수사기관이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피고인 아닌 자. 피해자란 목적으로 참고조사할 때 적실신탁. 이때 만약에 진술서를 작성하게 했다면 이때도 똑같이 3인조 4항 적실신탁.
여기도 진술서를 작성하겠다면 그 진술서는 3위조 3항 정례. 여기서 진술서를 작성했다면 이거는 3위조 1양 적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써야한 검정요서. 써야한 작성 검요서. 검요서는요. 이 정례죠. 정례. 적절방의 내용입니다. 적절방의 성립이죠. 적성입니다. 미안해요. 써야한 작성 검요서는 적성이 맞아야 검정도 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적성이 맞아야. 누구? 검정요서를 작성하는 자의 적성이 맞아야 된다. 적성 이렇게 해보세요. 적법 절차 방식 성립의 진정. 성립의 진정은 당연히 피곤이어야 됩니다. 됐죠? 작성자가 성립의 진정은요. 미안해요. 성립의 진정. 성립의 진정은 뭐라고요? 내가 진술한 대로 그 검증했으니까 내가 검증한 그 결과대로 기재가 됐다는 거죠. 이건 누가요? 작성자가 하는 겁니다. 작성자가. 큰일 날 뻔했네요. 작성자가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는 거예요. 작성을 한 사람이 내가 검증한 그 내용 내가 쓴 거 맞아. 이렇게 작성자가요. 자, 검조서는 적법한 절차 방식에 따라 작성, 검증의 절차대로 그리고 작성한 사람이 성립의 진정을 인정해야 돼요. 됐죠? 자, 이것을 여러분 특신 상태로 바꾸면 안 됩니다. 특신 상태로 바꾸면 안 되고요. 또 피고인이 성립의 진정을 인정한다면 안 됩니다. 작성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작성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 자, 보시면서 하세요. 검사 작성한 피고인이 된 피해자 신고서는 뭐 적실특, 적법 절차, 실적 정신, 특신 상태. 피고인이 된 피해자 진술을 위한 조서. 그 다음 사경이 작성한 피해자 신고서는 피고인이 되지란 말이 없죠. 그냥 사경이 작성한 피해자 신고서는 정례. 그 다음 써야 작성 피고인 아닌 자, 즉 피해자나 목격자. 참고인 진술서는 적실심특, 적법 절차 방식, 실질적 진정 설립. 그다음 원주자를 신문할 수 있을 때. 다른 말로 그 서류 내용에 대해서 반대 신문할 수 있는 기회 보장. 그리고 마지막이요. 특신 상태. 됐죠? 그 다음 수사과정에 작성한 진술서는 자, 이 수사과정에 진술 작성했다면 1양, 이 수사과정에 진술 작성했다면 3항, 이 수사과정에 진술 작성했다면 4항. 그래서 이 각각의 수사과정에서 직접 접대한 진술서는 그 각각의 조사하고 똑같이 취급된다. 이게 1항부터 4항을 준용한다는 말이고요. 다음 수사기관이 작성한 검증요서, 5감각으로 인식한 내용을 적은 검증요서는 적성입니다. 적성이 맞아야 된다. 작성하는 사람의 작성자가 성립의 진정을 증명하는 거고요. 특신 상태 아닙니다. 또 피고인이 성립의 진정을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 작성자. 됐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오늘은 할게요. 오늘은 이렇게 일단 하고 그리고 여러분도 이제 조금 쉬세요. 조금 쉬시고 여기 문제 하나만 잠깐 보면요. 문제 하나 잠깐 보면 다음 우리 7월에 개강하는 것은요. 우리 이번에 기출문제 나오고 하니까 여러분이 사전에 이제 배운 범위까지 기출문제를 좀 풀어보러 갈 겁니다. 경찰 채용 이렇게 풀어보러 하고 풀어본 문제 중에서 의문 나는 문제를 여러분이 사전에 채팅창에 좀 올리라고 할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고 그 채팅창에 올려놓은 문제들 위주로 풀어드릴 겁니다.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문제니까. 이런 방법이 가장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채팅창에 한번 남겨주세요. 그냥 제가 선별해가지고 문제를 푸는 것보다 여러분이 기출문제집을 가지고 문제를 풀고 의문나는 문제를 적어주시면 몇 번 이렇게 몇 페이지 몇 번 이렇게 적어주거나 또 몇 페이지 몇 번의 기억번 또는 몇 페이지 몇 번의 1번 이렇게 적어주면 그 지문만 이렇게 설명해 주는 식으로 넘어간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때요, 여러분들? 그렇죠. 이게 좋은 것 같죠. 그러니까 조금 더 많은 문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보다는 모르는 것들 위주로 좀 더 많은 설명이 가능할 거니까. 그렇죠. 오케이. 좋은 방법이라 하네요. 이번엔 보강 수업. 이번에 보강 수업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 근데 이거는 보강하는 날을 따로 잡기는 어렵고 이번에 이제 그 다음번 7월에 개강할 때 오전에 한 2시까지만 수업하고 그 나머지 시간 이것을 이번에 좀 보강을 할까 싶어. 7월 개강 주에. 지금 생각은 그렇다. 자, 그러면 공판절차 갱신 문제 한번 볼게요, 여러분. 공판절차 갱신. 자, 이거 옳지 않은 것 이런 것들을 이렇게 놓으면 돼요. 그다음 빨간색 볼까요? 자, 공판 개정 후에 판사의 경질이 있다. 판사 경질이래요. 갱신해야 된다. 그렇죠? 판결 선고만 남겨놓았다. 그러니까 판결문 적어서 읽어주는 것만 남겨놓은 거예요. 그러면 경신할 필요 없다. 예, 맞죠? 판사가 경질됐음에도 공판절차 갱신하자면 절대적 항소해야 된다. 자, 판사가 경질했는데 갱신해야죠. 하지 않으면 절대적 항소해야 된다. 이건 맞아요? 이거는 뒤에 가서 우리가 공부를 해봐야 돼요. 이거는. 그렇죠?
간이 공판 절차 결정이 취소된 때는 공판자가 갱신해야 하고 이런 검사 피고인 변호인 이의가 없다는 거 마찬가지다. 여러분 그 검사 피고인 변호인 이의가 없으면 갱신을 요하지 않죠. 마찬가지다 했으니까 틀리죠. 이게 답이네요. 그러니까 이번 지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이거는 2단계에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이번에 오늘 낮에 2단계 강의했거든요. 핵심 정리 강의. 핵심 정리 강의를 했는데 이 핵심 정리 강의 핵심 정리 강의를 오늘 할 때 이 내용 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 이번 지문을 모르면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 밑에서 한번 피고인이 심신상실로 인하여 공판전자가 정지된 경우에 그 정지 사유가 소멸한 후에 재개된 공판기일에 갱신해야 된다. 여러분 심신상실의 경우에는 갱신을 요하죠. 옳은 지문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를 풀면 되는 것이라 그리 어렵지 않거든요. 자, 국민참여재판 문제 한번 볼까요? 자, 옳은 것 구라는 문제인데요. 네, 1심이 국민참여재판 대상이 되는 사건임을 간과해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았다. 이거는 우리 판례 사안이거든요. 피고인 의사를 확인하도록 돼 있잖아요. 근데 확인을 하지 않았대. 확인하지 않았대. 그런데 이 확인하지 않은 잘못이 있죠. 그런데 이것이 하자가 취될 수 있어요. 2심에서 안 내려주는 겁니다. 국참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자, 국참을 받고자 하면 다시 1심으로 보내가지고 국참을 받게 할 수 있거든요. 숙고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지가 국참 이거 지 의견을 물어보지 않은 1심에서 묻지 않고 통상재판을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밝히면 하자가 취됩니다. 취될 수 없다. 틀려요. 자, 이거는 우리 2단계 판례 강의를 해야만 돼요. 그때 양을 넓혀드리는 내용이에요.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던 중 공사실 변경으로 대상사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 틀리죠? 공장 변경을 통해서 대상사건이 아닌 사건으로 바뀌었을 때 계속 진행의 원칙이라고 했죠. 공장 부분을 송달하던 날부터 7일 내에 의사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피고인도 1회 공판 열리기 전까지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의사를 확인해서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맞죠? 그죠? 1회 공판 열리기 전까지. 국민참여재판의 경우에 피고인이 공판장에서 공사를 자백하더라도 형소법상 간이공판 절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렇죠. 국참의 경우에는 간이공판 안 된다고 했죠. 한 문제만 더 따라볼게요. 자, 엄격한 증명의 대상. 자, 엄격한 증명. 자, 볼게요. 자, 공모공동정보의 공모. 이건 엄격한 증명 맞죠? 그 다음 외국법 엄격한 증명이죠. 임의성. 이거는 자유로운 증명입니다. 몰수수행 자유로운 증명이에요. 탄핵하는 보조사실. 증명액을 다운시키는 거 자유로운 증명이에요. 친고죄 고소 자유로운 증명이에요. 수뢰액에 따라서 특가법이 되고 범죄가 달라지는 거죠. 엄격한 증명이고. 특신상태 자유로운 증명입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문제를 풀 수가 있어야 돼요. 자, 야, 여기 먼저 나간 친구들이 있어요.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리고 7월에는 여러분 이렇게 할까 싶다. 7월에는 정확하게 여러분들 여기 이름을 다 제시를 했어요. 잘했습니다. 예. 이런 시옷, 지읒, 영 이런 건 안 돼요. 시옷, 지읒, 영 이런 거 안 돼. 아이폰 이것도 안 돼. 이 아이폰 이것도 안 된다. 아이폰 누구야? 아이폰. 나도 갖고 싶어. 화질구리 이런 것도 안 된다. 이런 것도 안 되고. 그리고 그 아이폰 이거 안 돼. 이것도 안 되고. 시옷 영 이것도 안 돼. 자, 7월에는 여러분, 7월에는 정확하게 실명을 밝힌 친구들,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정확하게 받아서 미리 출석부를 작성해가지고요. 그 출석부에 해당되는 친구들만 우리 대기실에 여러분들 대기하게 하고, 오늘은 그냥 바로 불러드렸어요, 여러분. 오늘은 바로 불러드렸습니다. 바로 불러드렸는데 대기실에 해가지고 제가 출석부 확인하고 그리고 참여시킬 거예요. 여러분 채팅창에 여러분 그 설명이 필요한 문제들 적게끔 사전에 이것도 다른 방법으로 할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클래스룸에 여러분들이 문제 번호를 알려주면 제가 그 문제를 따와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할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먼저 나가거나 참여하지 않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그렇게 하면 이렇게 원래 하려고 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는 좀 더 이제 우리가 워밍업 한다는 차원에서 지금 진행을 했는데 좀 더 정말 이게 온라인 교실 쉐르파요 그 의미를 살려서 한번 해볼 겁니다. 그러니까 각오하고 있으세요. 한 문제만 더 풀자는 의견이 뭐 있네요. 내가 이거 안 들어주면 안 되겠죠. 그 문제가 한 문제는 더 있으니까 딱 한 문제만 그럼 더 풀어볼게요. 자, 이거 보세요. 한 문제만 더 풀자고 하니까. 자, 그정 책임이 검사에게 있는 것. 자,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면서. 자, 이거는 그정 책임과 자유로운 증명을 함께 했다 그죠? 함께.
알겠어, 알겠어. 여기 이번에 내가 설정을 안 해놓고 했더니 그렇다. 미안. 모두 음성으로 할게. 여기 너희들 금방 자, 지금 이제 소리 안 들리지? 그니 모두 음성을 내가 해두고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좀 해뒀더니 그렇다. 너희들이 빠져나가고 먼저 나가고 이렇게 하면서 너희들이 대답하게끔 하려고 내가 이제 여러분 스피커 켜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게끔 했는데 너희들 그거 좀 조심해줘야 돼. 계속 이 소리가 들리면 방해가 된단 말이야. 됐습니다. 그럼 이거 문제 빨리 풀게요.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면서 그정책임이 검사하겠는데 이 두 개를 동시에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문제는 아주 쉬워요. 7급에 나오겠는데 아주 쉬워요. 우리 경찰직에도 이 시험 이런 문제가 그대로 나왔어요. 일단 그정책임은 검사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정책임이 피고인에게 전환되는 경우 있죠. 뭐 명예수재, 진실성, 공익성. 따라서 그정책임을 물어볼 때는 당연히 뭐가 나온다고요? 명예수재의 진실성과 공익성이 나와요. 명예수재의 진실성과 공익성이 나온다. 왜? 이게 그정책임을 피고인에게 전환시키는 거니까. 볼래요? 여기 있네요. 자, 310조. 자, 진실한 그 1항 행위가 진실한 사유, 오류, 공공이익에 관한 때 불하지 않는다는 규정과 관련하여 이 진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거 이거 입증은요? 이거는 누구의 그정책임이 있다고요? 이거는 피고인에게 그정책임이 있는 거죠. 근데 그정책임이 검사에게 있는 거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해당되지 않겠죠. 그렇죠? 그정책임 물어볼 때는 이 기업권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 그 다음 주치 정도. 위드마크죠. 위드마크. 이거는 당연히 검사에게 있고요. 이거는 자 위드마크는 엄격한 증명이죠. 근데 자유로운 증명이니까 이것도 해당되지 않아요. 그 다음 검사가 여기 진정성립이죠. 진정성립 당연히 검사한테 있죠. 그리고 이거는 자유로운 증명이죠. 이거 맞네요. 그 다음 몰수 추징. 검사에게 있죠. 이거는 다수는 엄격한 증명이라 하는데 우리 판례는 자유로운 증명이라 하죠. 이거 맞죠. 그래서 디귿 디얼이 됩니다. 디귿 디얼 이게 답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앞으로는 여러분 그 이야기가 필요하면은 제가 이렇게 할 거예요. 다음번에는 자 이런 잡음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여러분 음소거를 다 해버리고요. 제가 필요할 때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출석부를 가지고 갈 거니까요. 정말 공부답게 하자고요. 이제는 워밍업 2달 정도 했으니까 제가 음소거를 해제해가지고 특정인에게 질문을 던질 겁니다. 그럼 여러분 답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집중해서 지금 이제 우리 쌍방향 하상 강의지만요. 집중해서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가능하면 여러분 그 스피커를 여러분 얼굴을 보여주세요. 보여주고 이렇게 우리가 교실처럼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예 고생했습니다. 여러분 고생했고요. 채팅창에 좀 남겨주세요. 그래 고생했고요. 여러분 고생했고요. 그래 열심히 하는 게 여러분 느껴집니다. 자 우리 온라인 교실 이름이 뭐라고요? 셰르파. 셰르파. 제가 지었어요. 이름 괜찮죠? 우리 온라인 도서관 온도 이런 것들 또 한번 운영을 잘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 수고했고요. 푹 자고요. 또 일주일 또 열심히 보내세요. 아시겠죠? 네, 저는 내일 또 아침에 서울에 올라갑니다. 올라갔다 내려와서 여러분 화요일에 잠깐 이제 학원에 들릴 거거든요. 이제 수요일도 잠깐 들리고요. 그때 잠깐 보거나 우리 금요일에 여러분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고요. 예, 잘 쉬세요. 잘 자고 안녕.